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안녕하십니까.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 박사 이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악정보트 하면서 라이브도 하고 있었는데 라이브 중간 갑자기 배터리가 끊겨가지고 네, 저희 배터리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 쫄불 세 번째 마지막. 네, 마지막.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쫄불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가 얘 좀 어떻게 그럴까 우리나라 내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건설적 토론과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현황 실제 지금 현황에서 전 세계 이제 코인 시장이 침체기인데 한데 100위 안에 드는 코인은 한 개밖에 대한민국은 없고 하나밖에 없더라. 네. 100위 안에 코인도.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B2C 플랫폼으로서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만큼 각광을 받았을 때가 없으니까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부분에 안타까움을 아쉬움이 저희가 있다. 얘기를 했죠. 네, 그런 게 있고 세 번째 사실 시간. 세 번째 시간. 그 뭐 다들 또 아시다시피 오늘도 저희 라이브 켜놓으니까 네. 계속 문의가 많으신데 가격. 최근 2, 3개월 정말 이렇게 뭐랄까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세.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냥 10분간 리얼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관련된 해보시죠. 뭐 요 그래프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기사는 예전에 작성된 기사고 스노우 뉴스에 나온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로 보는 미래의 기술. 그래서 요 그래프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기대랑 시간을 놓고 그렇죠. 보면 네네.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엄청나게 이렇게 그렇죠. 기대가 네. 가격도 상승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더뎌? 네. 왜 이렇게 이것도 안 돼 아직도? 네. 하면서 확 꺾였다가 상면의 단계로 그렇죠.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걸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빗대서 제가 좀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 이 블록체인의 철학과 기술적 기반 그리고 우리 탈중앙화의 정신에 우리가 매료됐잖아요. 불새 네. 저희가 4부작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해드렸잖아요. 네. 정말 탈중앙화라든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가치나 비즈니스 가치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거기에 기술적 기반도 분명히 수학적으로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적으로 네. 충분히 갖추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네. 부가가치가 높을 거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킹도 그렇죠. 안 돼서 보안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술이 촉발이 된 겁니다. 네. 기술이 촉발해서 쭉 올라가고 있고 이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이 언제였냐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또 올해 목격은 1월 초. 다르겠지만 올해 1월 초 혹은 작년 12월 정도 그러니까 예. 작년 4, 4분기가 이 부풀려진 기대의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를 겪으면서 느껴왔거든요. 그 10년간의 장밋빛이 어떻게 변해오는지를 느껴왔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블록체인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이 이제 시작되고 비즈니스적 담론이 이제 시작되는 와중에 유토피아적인 5년 뒤, 10년 뒤의 해피엔딩을 우리가 너무 많이 꿈꿨던 거예요. 꿈꿨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 뭐 길게는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올 초로 보면 지금 5,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 정도 동안 뭔가 나오고 그걸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바로바로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뭐 여전히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스팀이 돼 저희가 아주 케이스적으로 이 케이스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되게 멋지게 보여주고 있고 토큰 이코노미에 잘 설계된 또 새로운 예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뭐 주간 단위로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불새 쫄불 시간에 막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어요. 유저 베이스 갖고 있는 덱들이 별로 없어요.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데는 전혀 거의 없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여전히 전 세계 예를 들면 뭐 인구는 70억, 80억 명, 인터넷을 쓰는 인구도 40억, 뭐 50억 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인구 중에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거나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론자들은 99%가 남아있다. 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거 차찬 속의 태풍이 아니야? 라는 그런 시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심도 사라지면서 그렇죠. 환멸의 단계로 네. 가면서 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렇죠. 단계죠. 그래서 저희가 어디지라고 정확히 집어드릴 수는 없지만 요 부근 언저리에 요 부근 언저리. 그래서 여전히 아직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고 이 좋은 철학과 이 좋은 기술을 저희가 끊임없이 불새 쫄불 라이브 하잖아요. 그래서 알려야 되는 그러니까 요 부분 언저리에 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 지난 뭐 한두 달 동안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시달림이 많았고 실제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유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하면서 저희도 막 그 자아가 분열되는 것 같고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 우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도 이제
인터넷, 모바일의 두 번의 큰 하이프를 겪었고 뭐 박사님도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도 모바일도 되게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끝나고 광분하고 네, 광분하면서 인프라가 깔립니다. 그 인프라가 깔리는 게 인터넷에서는 초고속 통신망,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 인터넷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행위, 그 모바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인터넷 시대 때는 집집마다 소위 말하는 초고속 통신망이 깔렸었고 그때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적자 정책을 펴야 되고 IT의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전 세계에서 IT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유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게 간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제일 빠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선 속도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무선까지. 넘어오면서도 이 과정들 그래서 그때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수혜를 눌렸던 가장 강력했던 회사가 어디였냐면 메가패스 같은 회사였어요. 그 초고속 인터넷망 거의 CF 모델이 누구였냐 장동건이었다니까요. 대한민국 넘버원. 그래서 근데 지금 메가패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플랫폼을 깔아주는 기본적으로 이 바닥을 다져주는 것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성장이 꼭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보통은 유저들에게 아까 1%밖에 안 되는 블록체인 관심 유저들을 확 늘릴 수 있는 보통은 이제 게임 쪽 산업이 발전하면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업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깔리고 게임 산업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팀익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보통 이제 커머스 활동 커머스도 되고 이제 광고도 나오게 되고 이런 단계를 모바일에서도 인터넷에서 다 겪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있지만 지금 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5년, 10년의 뒤를 생각한다고 하면 분명히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물론 버틸 수도 있지만 모바일이 인터넷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 산업의 구조와 혁명처럼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쪽도 이제 사람을 계속 뽑고 있고 그렇죠. 주위 보다 보면 그렇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많고 네. 이걸 하려면 실적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개발자 영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개발자들도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발자 소유도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게임이나 이런 업계에 있는 분들이 블록체인 업종으로 또 많이 넘어오고 넘어오고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인력들이 넘어오면 그렇죠.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렇죠. 믿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10월 달에 이더리움 최대 그 개발자 컨퍼런스를 네. 해요. 네. 데브콘을 프라하에서 한대. 네. 프라하에서 하는데 네. 표가 최소 가격이 100만 원인데 표를 못 구한다는 정도로 아직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이 기대감이나 이런 게 충분히 그렇죠. 있다라고 네네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개발자들이 모여들고 좋은 인재들이 모여든다면 반드시 분명히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이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 산업은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도 분명히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루하루 한 시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인터넷 시절에 그 인프라 말씀을 드렸는데 모바일 시절에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인프라가 깔리고 게임 산업이 흥행하고 서비스 산업이 흥행하고 커머스 산업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광고 산업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IT 비즈니스의 그 어떤 뭐 사이클이죠. 사이클이고 순환 구조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 이 비슷한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어떻게 겪었냐? 카카오가 이제 메신저로서 압도적인 뭐 통신사를 다 누르고 1등으로 올라설 때 통신사들이 저거 무료로 메시지 공짜로 쓰게 해주니까 저거 되는 거지. 우리가 메시지 공짜로 보내는 거 쓰게 무료로 하고. 하는 순간 카카오 끝이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안 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카카오가 모바일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고 맞아요. 사업을 일으키는 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근데 그래서 카카오가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뭐 유저가 뭐 다운로드 몇 백만을 넘고 유저가 뭐 200만, 300만 넘어가니까 너희 돈은 어떻게 벌 거야? 쇼미더머니라는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그때 카카오가 뭘로 돈을 벌었느냐? 게임하기로 돈을 벌었어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실제 게임을 만든 것도 아니고
모바일상에서 만들어져 있던 기존의 게임들, 그리고 그 게임들이 아주 새롭고 엄청난 게임도 아니었고 네.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리 뭐 재미있는지도 몰랐지만 뭐 썬디토즈 이런 류의 그렇죠. 게임들이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애니팡 같은 게임이 기존에도 있었던 게임이지만 모바일 네트워크로 그게 연결되면서 하트를 보낸다거나 경쟁 관계로 게임을 하게 될 수 있으면서 카카오가 수익을 증명하는, 모바일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수익을 게임하기라는 걸로 증명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 지금 환멸을 느끼고 도대체 그럼 블록체인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 무엇이 될 수 있어? 저도 답을 모릅니다. 다만 다양한 이렇게 가능성들이 혼재되어 있고 이 안에서 반드시 사람들이 즐기는 서비스와 게임이든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된다고 하면 결국 거시적으로 보면 5년, 10년 뒤에는 이 블록체인이 큰 비즈니스로 될 것이다. 단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저는 뭐 에드퍼스 인사이트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이유 박사님도 어떻게 보면 라인 언블락이라는 걸 맡아서 투신하고 계신데, 그러면 꼭 그 승자가 뭐 홍준이 있는 회사 혹은 이유 뭐 박사님이 있는 회사가 될 것이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아직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마른 장작이 될지 최종 수혜자가 될지 모르지만 이 하루하루 가는 과정 내에서 실제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점점 더 나아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우리가 늘 매일매일 업앤다운을 겪긴 하지만 이 새로운 블록체인 세상의 이 매료와 어떤 열정을 놓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날이 생각을 올 하고 때까지 네. 저희 불새 쫄부를 계속 가겠습니다. 네.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